세계 최고의 천재이자 미치광이라 불리는 일론 머스크가 한국을 향해 섬뜩한 예언을 던졌습니다.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파산 직전의 나라가 머스크는 왜 매년 7조 원이라는 전재산급 베팅을 멈추지 않고 있는 걸까요? 멸망해가는 나라에 돈을 쏟아붓는 세계 1위 부자의 선택. 이것은 노망난 노인의 실수일까요? 아니면 우리만 모르는 거대한 반전의 초대장일까요? 오늘 여러분이 알고 있던 상식을 쓰레기통에 버릴 준비를 하십시오. 우리가 마주할 미래는 지옥이 아니라 노동에서 해방된 지독한 풍요일지도 모릅니다. 매년 7조 원, 우리나라 1년 전체 수출액의 1%가 넘는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이 엄청난 금액이 매년 일론 머스크의 주머니에서 한국 기업들의 통장으로 따박따박 꽂히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라고 독설을 퍼부었던 그가 왜 정작 자기 돈은 가장 깊숙이 이 땅에 묻어두고 있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머스크에게 한국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닙니다. 자신의 우주제국을 지탱하는 거대한 병참기지이자 없어서는 안 될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테슬라의 근육이라 불리는 배터리는 LG가 만들고 자율주행의 두뇌인 반도체는 삼성이 찍어냅니다. 심지어 화성으로 갈 로켓을 바다 위에서 쏘아 올릴 거대한 발사대 기술은 하나와 현대가 쥐고 있죠. 껍데기는 미국산일지 몰라도 그 속을 채우는 핵심 장기들은 온통 태극기로 도배되어 있다는 겁니다. 머스크 입장에선 한국이 무너지는 순간 자신의 화성 이주 꿈도 한낱 일장춘몽으로 끝납니다. 그래서 그는 로봇을 풀어서라도 이 나라를 강제로 심폐소생하려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이 어디로 흘러가야 할지 고민이신가요? 거인의 돈줄을 따라가면 생존의 길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안심하기엔 이 7조 원의 혈맹보다 더 거대한 파도가 우리 뒤를 덮치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한국의 기술력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 7조 원짜리 동맹조차 한순간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 수 있는 속도의 공포입니다. 그는 왜 지금 우리가 탄 자전거의 브레이크가 고장났다고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걸까요? 그 소름 돋는 속도의 정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어제가 오늘 같았으니 내일도 오늘 같을 것이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으로 안심하고 계신가요? 우리 인간은 본능적으로 선형적인 성장에 익숙합니다. 월급이 오르는 속도나 아이의 키가 크는 속도처럼 아주 완만하고 예측 가능한 변화 말이죠. 하지만 기술은 다릅니다. 기술은 지수적으로 폭발합니다. 1이 2가 되고 2가 4가 되다가 어느 순간 1000이라는 거대한 숫자로 변해 우리 삶을 덮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직시해야 할 첫 번째 냉혹한 진실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지금 인류가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전거를 타고 가파른 내리막길을 달리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상상해보세요. 처음 언덕을 내려갈 때는 페달을 안 밟아도 시원하게 나가니까 기분이 참 좋습니다. 시속 10km, 20km. 상쾌한 바람에 취해 웃음이 나오죠. 그런데 어느 순간 속도계를 보니 시속 100km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핸들은 덜덜 떨리고 눈앞의 풍경은 흐릿해집니다. 겁이 나서 브레이크를 잡았는데 앞불사 브레이크 줄이 끊어져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속도가 아니라 공포입니다. 지금 AI 기술이 딱 이 상태입니다. 불과 2년 전 챗 GPT가 처음 나왔을 때 우리는 그저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인공지능이 미국 변호사 시험 상위 1%를 가볍게 밟아버렸습니다. 수재들이 10년 공부해서 얻은 점수를 AI는 태어난 지 몇 달 만에 정복한 겁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자전거가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도 스스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I가 AI를 낳고 더 똑똑해지는 무한 루프. 우리는 이미 그 터널에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위험한 폭주를 멈추지 못할까요? 위험하다는 걸 알면서도 전 세계가 왜 엑셀을 더 세게 밟을 수밖에 없는 걸까요? 그것은 단순히 누군가의 욕심 때문이 아닙니다. 멈추는 순간 곧바로 패배와 죽음으로 이어지는 냉혹한 죄수의 딜레마 때문이죠. 2026년 인공지능이 마침내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넘어서는 그 순간 우리가 알던 노동의 개념은 어떻게 난도질 당할까요? 사무실에서 키보드 소리가 영원히 사라지게 될 그 소름 돋는 풍경을 지금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2028년, 이제 딱 2년 남았습니다. 여러분은 730일 뒤의 아침을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론 머스크는 확신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사건, 즉 인간의 지능을 완전히 뛰어넘는 디지털 신이 강림하는 해가 바로 2028년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AGI, 범용 인공지능이라 부릅니다. 단순히 바둑만 잘 두는 알파고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소설을 쓰고 코딩을 하며 사람의 마음까지 읽어내는 만능 천재의 탄생입니다. 머스크는 이 시점을 특이점이라고 부르죠. 블랙홀 안으로 들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듯이 AGI 이후의 세상은 그 어떤 천재 경제학자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개미가 인간이 만든 도시의 복잡함을 이해할 수 없듯 우리도 AGI가 설계할 미래를 짐작조차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가장 소름 돋는 사실은 이 존재가 등장하는 순간 우리가 평생을 바쳐온 노동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전에서 영원히 삭제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당장 삼성전자 공장만 가봐도 인간은 이미 주인이 아니라 그저 지켜보는 관찰자일 뿐입니다. 지능이 인간을 압도하고 노동이 사라지는 시대, 과연 여러분의 월급 통장은 안전할까요? 하지만 지능이 똑똑해지는 건 전초전에 불과합니다. 이 디지털 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집 앞에 편의점까지 들어온다면 어떨까요? 10년에 2,500만 원이면 살 수 있다는 그 침입자의 정체를 다음 장에서 공개합니다. 2,500만 원. 이 돈이 여러분의 일생을 지켜줄 소중한 종잣돈일까요? 아니면 여러분의 일자리를 영원히 빼앗아갈 침입자의 몸값일까요? 일론 머스크는 2027년 인간용 로봇 옵티머스를 이 가격에 대량 보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중형차 한 대 가격이면 성인 남성과 똑같은 체격의 로봇을 내 집과 일터로 들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SF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조만간 여러분의 이웃과 경쟁하게 될 냉혹한 경제적 현실입니다. 지금 편의점 알바생 한 명을 최저시급으로 하루 8시간 쓰면 1년에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약 3천만 원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은 단돈 2,50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로봇은 밥도 안 먹고 담배 피우러 나가지도 않으며 아프다고 결근하는 일도 없습니다. 24시간 365일 불평 한마디 없이 최소 10년 동안 여러분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장님 입장에서 냉정하게 계산기를 두드려 보십시오. 1년에 3천만 원 드는 불완전한 인간과 10년에 2,500만 원 드는 완벽한 로봇. 자본주의 시장에서 승패는 이미 시작되기도 전에 정해져 있습니다. 단순히 멍청한 기계라고 치부하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AGI라는 무시무시한 두뇌를 장착한 로봇입니다. 손님의 얼굴 표정을 읽고 기분을 맞추며 재고 관리부터 바닥 청소까지 혼자서 완벽하게 처리해내는 괴물입니다. 노동 비용이 0에 수렴하는 시대, 머스크는 이 잔인한 미래를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서 이 섬뜩한 침입자를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나라가 오히려 미친 듯이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왜 대한민국은 스스로 이 로봇의 실험실이 되기로 자초한 걸까요? 그 비밀은 우리의 텅 빈 요람, 그리고 전 세계가 경악한 기괴한 통계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0.68명, 전쟁이나 흑사병이 도는 나라도 아닌데 대한민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지도 위에서 지어지고 있습니다. 머스크가 한국을 두고 섬뜩한 예언을 던진 이유도 바로 이 숫자 때문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절망적인 소멸의 속도가 오히려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미래의 실험실로 탈바꿈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지금 인구 절벽이라는 벼랑 끝에서 생존을 위해 로봇이라는 가장 단단한 동아줄을 붙잡았습니다. 현재 한국의 로봇 밀도는 전 세계의 압도적 1위입니다. 노동자 1만 명당 로봇 대수가 무려 1000대를 넘어섰죠. 로봇 강국이라 불리는 일본이나 독일조차 우리 앞에선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입니다. 우리가 기술을 너무 좋아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당장 동네 빵집만 가봐도 알바생을 구할 수 없어 할아버지가 로봇팔을 들이고 고깃집 사장은 구인 공고를 내다 지쳐 서빙 로봇을 선택합니다. 살기 위해 발버둥 치다 보니 어느새 인류의 미래를 미리 살아가는 전초기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기괴한 현상을 정확히 간파했습니다. 로봇에 대한 거부감이 낮고 인프라가 이미 깔려 있으며 무엇보다 로봇 없이는 국가 시스템 자체가 멈추는 나라. 그에게 한국은 자신의 옵티머스 군단을 실전에 투입해볼 완벽한 테스트베드입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비극이 로봇 제국이라는 기괴한 축복으로 변모하는 순간인 거죠. 거인의 돈줄과 기술이 왜 한국으로 몰리는지 이제 퍼즐이 맞춰지십니까? 여러분의 일자리가 로봇에서 넘어가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반전이 시작됩니다. 내 월급이 사라지면 굶어 죽어야 하는 게 상식이죠? 그런데 머스크는 오히려 정반대의 세상을 약속합니다. 걱정 마라. 곧 계란 한 판이 500원이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인건비가 증발한 자리에 찾아올 공짜에 가까운 풍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미친 가격 파괴의 정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500원. 지금 당장 마트에서 계란 한 판을 집으려면 최소 7,000원에서 8,000원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가격이 단돈 500원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코드숨 치시겠지만 일론 머스크가 설계하는 미래에선 이것이 지극히 당연한 수학적 결론입니다. 우리가 지불하는 물건값의 80% 이상은 사실 누군가의 월급이기 때문입니다. 사료를 주는 사람, 계란을 굽는 사람, 트럭을 운전하는 기사님, 그리고 마트의 진열 직원까지 이 수많은 사람의 땀방울과 인건비가 계란 한 알 한 알에 촘촘히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에 사람이 아닌 로봇이 들어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로봇은 월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전기세와 아주 적은 유지비만 빼면 인건비는 사실상 영원에 수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가격 파괴의 본질입니다. 택시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사님 없는 자율주행 로봇택시가 거리를 누비면 기본 요금 500원 시대가 열립니다. 로봇이 벽돌을 쌓고 3D 프린터가 집을 지으면 아파트 분양가는 상상도 못할 수준으로 폭락하겠죠. 이것이 머스크가 예언하는 풍요의 시대이자 거부할 수 없는 구조적 디플레이션의 세상입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서비스와 물건의 양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세상. 얼핏 들으면 천국 같으시죠? 하지만 여기서 아주 냉정하고 소름 돋는 질문 하나를 던져야 합니다. 계란이 500원이면 뭐합니까? 내 일자리를 로봇이 뺏어가서 내 통장 잔고가 0원인데 말이죠. 수입이 아예 사라진 상태에서의 가격 파괴는 풍요가 아니라 대재앙입니다. 대공황보다 더 무서운 이 거대한 빈곤의 파도를 막기 위해 머스크는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를 완전히 뜯어고치려 합니다. 우리 모두를 대한민국이라는 회사의 주주로 만들어 매달 따박따박 배당금을 꽂아주겠다는 미친 발상, 노동 없이도 부자가 되는 이 마법 같은 파이프라인의 정체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300만원. 아무런 노동도 하지 않고 매달 이 돈이 당신 통장에 따박따박 꽂힌다면 어떨까요? 국가가 주는 푼돈으로 겨우 입에 풀칠이 나는 기본소득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가 주장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보편적 고소득입니다. 단순히 굶어 죽지 않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일하지 않아도 부유한 자유인으로 만들겠다는 미친 발상이죠. 과연 이것이 허황된 꿈일까요? 아니면 이미 시작된 시스템의 변화일까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민은 이 회사의 직원이었습니다. 땀을 흘려 일해야만 월급을 받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대한민국 주식회사는 직원을 다 자르고 그 자리에 성능 좋은 로봇과 AI를 채워 넣습니다. 그럼 잘린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해고자가 아니라 바로 이 회사의 주주가 되는 겁니다. 로봇이 24시간 쉬지 않고 벌어들인 막대한 수익을 주인인 국민들에게 배당금으로 나눠주는 시스템. 이것이 머스크가 설계하는 새로운 자본주의의 정체입니다. 실제로 가능한 일이냐고요? 앞서 말씀드린 빵집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 보십시오. 예전엔 빵 하나 팔아서 알바생에게 700원 주고 할아버지가 300원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로봇이 빵을 만들면 그 700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정부는 여기서 로봇세를 걷습니다. 로봇을 써서 번 돈의 일부를 세금으로 환수하는 거죠.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억울할 게 없습니다. 사람을 쓸 때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모인 세금이 전 국민의 통장에 매달 300만원, 500만원씩 배당금으로 꽂히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 물가가 10분의 1로 떨어진 세상까지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월 300만원을 받는데 짜장면이 500원입니다. 여러분의 체감소득은 월 3천만원이 되는 겁니다. 노동에서 해방되어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일에 몰두하는 삶, AI가 역설적으로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만들어주는 셈이죠. 하지만 여러분, 이 달콤한 유토피아가 오기 전 우리는 반드시 건너야 할 죽음의 계곡이 있습니다. 시스템이 완성되기 전 내 일자리부터 사라지는 그 혼란의 시기를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살아남는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황금빛 미래. 그 구체적인 실전 생존 매뉴얼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99%의 사람들이 이 영상을 보고도 결국 죽음의 계곡에서 낙오됩니다. 머리로는 이해해도 가슴에 남은 공포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준비된 자에게 AI는 재앙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유토피아가 오기 전 내 일자리부터 위협받는 이 혼란의 시기를 무사히 건너기 위한 3가지 생존 무기를 지금 바로 손에 쥐어드리겠습니다. 첫째, AI를 부리는 주인이 되십시오. 이제 코딩을 배우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코딩은 AI가 훨씬 더 완벽하게 해냅니다. 여러분은 AI에게 정확한 명령을 내리고 결과를 검수하는 지휘관의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비서를 다루듯 AI 도구를 내 손발처럼 부리십시오. AI와 경쟁하려는 자는 도태되지만 AI를 도구로 쓰는 자는 새로운 세상의 포식자가 됩니다. 둘째, 생산수단이라는 황금열차에 올라타십시오. 월급을 아껴서 예금 통장에 넣는 방식은 이제 유효하지 않습니다.
화폐 가치는 떨어지고 물건은 흔해지는 세상입니다. 대신 로봇과 AI를 만드는 기업, 즉 부를 창출하는 황금거위의 지분을 사 모으십시오. 내가 잠든 사이 로봇이 번 돈을 배당으로 나눠받을 수 있는 나만의 머니 파이프라인을 지금부터 구축해야 합니다. 노동소득이 사라지기 전 자본소득의 튼튼한 방패를 마련하는 겁니다. 셋째, 유연함이라는 최강의 갑옷을 입으십시오. 내가 20년 동안 이 일을 해온 전문가인데 라는 고집이 가장 위험합니다. 의사도 변호사도 회계사도 한순간에 대체될 수 있습니다. 내 직업이 내일 당장 사라질 수 있다는 냉혹한 현실을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언제든 새로운 도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한 마음가짐을 가지십시오. 변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변한다는 사실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식을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그 통에 버려진 건 여러분의 미래가 아니라 여러분을 옥죄던 과거의 두려움입니다. 3년 뒤 한국은 누군가에게는 소멸의 지옥이겠지만 오늘 이 생존 매뉴얼을 가슴에 새긴 여러분에겐 노동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천국이 될 것입니다. 머스크의 경고는 예언이 아니라 여러분을 새로운 시대로 부르는 초대장입니다. 이 위대한 변화의 파도에 올라탈 준비 되셨습니까?